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바이블 3가 미분계에서 도함수 파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여기 미분 파트 같은 경우는 좀 개념 정리를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표현들을 갖다가 한국말로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들 다시 식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요 표현들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그 다음에 미분을 왜 배우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똑바로 정립이 돼 있지 않으면 거의 못 푸는 문제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투의 꽃이 미분과 적분이기 때문에 여기 파트를 제대로 해놓으면 이과 중심인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미적분 배울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과 중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높은 쪽의 문제들을 다 여기다 깔아놓기 때문에 여기 개념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데보다 개념 정리를 적어도 3배 이상은 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에 나오는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미분계수와 도함수 관련된 초입 단계 부분을 갖다가 한번 쫙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한 프레임이라 보고 계속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 활용 팍토로 접선의 방정식,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이런 부분들로 나갈 건데, 최대치에서 이렇게 나갈 건데, 여기 파트는 사실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가 푸는 방식만 알면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를 3가에서 깔고 4가, 5가, 6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요 개념들이 잘 정리해 놓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 다음 활용 파트에서 나오긴 하는데, 중간고사 범위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끊어놓고 여기를 똑바로 해놓는다. 그러면 1년 이상이 좀 편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미분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공대생들은 가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미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였어 라는 걸 새롭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내에서는 그 미분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정되게 놓고 있어요. 워낙 활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활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건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모든 생활 부분에 미분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단원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좀 해놨으면 좋겠고, 특히 공대 학생들, 공대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공부를 좀 잘해두면 대학교 1, 2학년이 좀 편해집니다. 왜냐면 대학교 1, 2학년 때는 수학을 거의 다 미적분만 다루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미분을 왜 배우는지를, 도대체 이 미분을 왜 배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미분의 활용은 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요만큼의 미비합니다.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도 되게 한정되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정리를 잘 해놓으면 여긴 점수가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어렵게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고, 좀 반복적으로 보면 익숙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자,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걸 배운 거 뭐냐면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빵이고, 요점에서는 뭐 양수 됐다가 빵이 됐다가 음수 이렇게 순간순간 점들에 대한 기울기들을 갖다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음수 이렇게 그려지면 얘를 갖다 쭉 이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의 기울기 상태들을 막 알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짜집기해서 모아놓으면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WHY 왜 배우냐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중요한 거는 요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파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투 파트에서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빵 되는 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빵 되는 점, 이런 걸 극점이라고 하는데, 극점만 딱 구해가지고 여기서 점 여기서의 기울기가 빵빵인 점들을 찾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4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미분을 배우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죠, 충분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와 용어의 뜻과 그런 어떤 변천사들, 왜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으로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지울게요. 그래서 미분 왜 배우니?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아니지만 요 교과 과정상에서는 그래프 그리려고 배웁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평균 변화율, 두 번째는 평균 변화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간 변화율. 이게 미분계수예요. 순간 변화율이란 말과 미분계수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함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분법. 자, 요 과정으로 지금 요 단어를 배우는데 왜 그런지가 나타나 있으니까 잘 배우시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평균 변화율이 뭐냐 이거죠.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항상 기하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하학적인 해석이 하는 건 그래프적 해석을 가르쳐요. 그래프적. 기하학적 해석이 뭐냐면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요거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딱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이 함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즉 증가를 하느냐 감소냐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이렇게 되면 얘는 평균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죠. 점점 x값이 커질 때 y값도 뭐 해주고 있습니까? 커지니까. 그래서 여기 점과 요 점 사이에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또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했을 때 그게 양수가 나오면 우리는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잡히면 음수잖아요. 우리가 1차 방정식 1차 함수에서 배웠으니까 그때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를 한다 이렇게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하는 녀석이 있고 여기를 x축이라고 두고 여기를 y축. 항상 여기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는 그래프와 같이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네,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운다 했어.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와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게 좋아. 자, 이 녀석을 내가 y는 fx라고 만약에 둔 다음에 자, 요점의 좌표를 a, fa라고 두고요. 요점의 좌표를 b, fb라고 둘게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 즉 우리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잖아요. 그거를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다. 델타 x분의 델타. 이게 x값의 변화량이라는 식의 표현이야. 얘가 y값의 변화량이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갖다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 요점이 있는데 요점은 여기가 수직입니다. 여기가 수직이야. 그럼 얘랑 평행이죠. 자, x축과 평행한 직선의 특징이 뭐냐면 이 y좌표들이 다 같아요. 이만큼이 다 같이 올라갔어. 그럼 요 점은 y좌표들이 다 같은 점이니까 이때 y좌표가 fa니까 여기도 fa가 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점은 얘랑 평행한 건데 얘는 y축은 x좌표가 다 0인 점들이에요. 거기서도 똑같은 x좌표를 이만큼 b만큼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얘는 x좌표가 다 b인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여기는 b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고요. 델타 x라고 쓸 수 있고 여기를 y값의 변화량인 델타 y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좌표로 표현하면 요 델타 x라는 건 큰 좌표 요 b에서 작은 좌표 a를 빼면 되니까 델타 x는 b-a랑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y값의 변화량은 여기 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야 되니까 fb에서 fa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b 빼기 fa 요게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인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요거를 여기 A에서 델타 X만큼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럼 요거를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보통 델타 X라고 쓰고 아니면 H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냥 문자예요, 문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편한 거예요,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델타 X와 H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 A점에서 이 B를 표현할 때 A에서 H만큼을 이렇게 더해준 값이 B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량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럼 B 대신에 다 A 플러스 H, B 대신에 다 A 플러스 H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래 놓고 다시 쓰면요. 다시 쓰면 A 플러스 H 빼기 A분의 그 다음에 F의 A 플러스 H 빼기 FA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평균 변화라는 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래서 얘는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차 함수에서 기울기 구하는 연습들은 많이 했습니다. 즉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거를 요렇게 딱 주어지면 얘는 A, A라는 점과 B, FB라는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얘도 어떻게 해석한다고? 아,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A 플러스 H, A 플러스 H라는 점과 A, FA라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해석은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고, 이걸 왜 배우는 거라고? 증가 감소를 알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평균적으로 증가를 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때가 우리나라 경제 GDP가 2017년도고 얘가 뭐 2020년도 3년 동안 이만큼 증가했네, 뭐 변동은 있어도 이만큼 증가했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잘 살아졌네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인 증가 감소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표현이 두 점을 직접적으로 주는 표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화량으로 표현된 두 가지가 있다더라. 둘 다 딱 식을 보자마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평균 변화를 표현할 때 이렇게 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랑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써 내려갈 줄 아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근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평균적으로 증가를 했어. 근데 요런 라인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런 라인 보세요. 요런 라인은 뭐하고 있어?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평균적으로 증가는 하나 요런 순간에서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요런 녀석에서 우리가 감소 상태를 알아볼 수는 없을까?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미시적이라고 하죠. 좀 더 안으로 접근해서 좀 가까운 데서 이런 점에서의 기울기나 감소 상태를 볼 수 있는 건 없을까? 라고 수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야. 또는 과학자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얘를 갖다가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 기울기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얘가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얘를 갖다가 우리 강의실 저기 입구에서 본다 그러면 요만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 집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 그냥 거의 점으로 보이는 거랑 똑같죠. 여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건 사실 이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작은 거에 불과한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내가 움직이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점에서의 기울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얘를 계속 이쪽으로 뭐 하는 거야? 끌고 오는 거예요. 계속 끌고 오는 거야. 계속 끌고 오다 보면 여기 사이에서의 미세한 기울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연장을 해서 그려보면 저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게 멀리서 보면 얘네들도 마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을 일로 보내서 여기서의 기울기를 만약에 최대한 얘를 가깝게 보내면
내가 나 자체를 멀리서 봤을 때 이 기울기랑 똑같은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를 여기로 보냈다. 즉 요 사이의 변화량을 0으로 보냈으면 여기 점에서 이 순간적인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 그게 순간 변화량이거든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뭐로? x, y라고 x, fx라고 보면서 x를 a로 보내면 요 변화량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순간에 어떤 두 점 사이, 굉장히 작은 두 점 사이 거리의 기울기가 나올 건데 그건 마치 점에서의 이 기울기로 이 순간의 기울기로 해석이 가능했다더라는 거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맨 처음에 기억해야 될 거는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평균 변화율을 지금 보완한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평균적으로 증가하지만 이런 구간의 감소 구간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구간을 줄여가지고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해석하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평균 변화율을 갖다 리미트 델타 x를 뭐 한 거예요? 0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0으로 보내면 이런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온다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는 이 점에서의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순간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걸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순간 변화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냐면 F'A라고 할게요. F'A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되고 미분계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 이걸 물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X는 A라는 점에서의 뭐가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구간, 요 사이에는 요 구간을 이 점을 여기로 보내서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도 두 가지로 낼 수가 있죠. 자, 하나는 얘를 x, 움직이는 점이니까 x로 바꿔준 거예요. 오케이? 자, 평균 변화는 두 점이 고정되어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여기를 갖다 일로 계속 옮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수라고 생각하고 x-a분의 fx 빼기 fa. 자,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아직 리미트 씌워놓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라 했어? a,a라는 점과 x, fx라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그거의 요 사이, 즉 요 사이의 거리를 어디로 보내고 있는 거야? x를 a로 보내면 0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0으로 가면 요 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뭐가 나온다고? F'A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고 보니까 x를 0으로 할 때 밑에 빵이죠? 위에도 0 주면 빵이죠. 이 앞쪽에서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푸는 이유가 미분계수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는요, 함수의 극한을 0분의 0꼴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요 녀석은 x를 a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a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두 번째 표현 얘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변화량이니까 이 변화량을 뭘로 보내는 거야? 이 변화량을 0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자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뭐라고? a,fa라는 점과 여기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뭐 어떻게 그런지 몰라. 이렇게 그려졌어. 그랬을 때 이 녀석이 뭐라고? 이 녀석이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요. 그때 h를 0으로 보면 이 길이가 h예요. 그럼 얘를 0으로 보낸다는 건 이걸 계속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야. 즉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a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점점. 그러면 여기 점에서 이렇게 기울게 되는데 그걸 연장선에서 그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정의 내려진다. 그거를 F'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점에서 미분계수를 할 때 이렇게 식으로 미분계수 정의를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걸 보고 F'A를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자, 순간 변화율은 왜 필요했다고? 얘가 평균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런 점에서의 감소 상태, 이게 음수면 감소잖아요. 음수면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이런 것들의 디테일한 증가, 감소, 해석, 즉 그래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게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가 많고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많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건데 사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한 녀석의 점을 어떤 한 점으로 보내서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간 사이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한 점으로 보내는 거구나. 그때 극한을 쓰는 거구나. 그래서 앞쪽에서 그 구조를 보니까 0분의 0꼴을 푸는 거구나. 미분계수의 정의는 극한을 0분의 0꼴로 해석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미분계수 전에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지울게요. 이제 이쪽.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를 배웠습니다. 이거 다시 쓸게요. 지우고. 자, x는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f'a를 우리는 두 가지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평균 변화율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미분계수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리미트 x를 갖다 a로 보냈을 때 x-a분의 fx 빼기 fa. 리미트 변화량을 표현할 때 h는 0일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바로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의 정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 플러스 예를 들어서 2x가 있다고 할게.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f'1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f'1이니까 내가 일단 첫 번째로 이런 평균 변화율 두 점이 주어졌을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갖다 표현하면 리미트 x를 갖다가 1로 보냈을 때 x-1분의 fx 빼기 f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걸 풀려면 0분의 0꼴을 풀어야 돼요. 그럼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밑에는 x-1의 인수를 찾았을까? 위에는 x제곱 플러스 2x의 f1은 빼기 3이 되겠죠. f1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죠. 그럼 요거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인수분해했었죠? 그럼 x-1,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이렇게 샤샤샥 지워지면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더라?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미분계수 정의로 푼다. 자, 두 번째로 또 f' 이번엔 2를 구해보면 이번엔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에서 빼기 f2 이렇게 두 번째 식으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볼게요. 여기 지울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0분의 0걸 푸는 거예요. 똑같이. 자, 답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4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h라는 인수를 찾는 거죠. 리미트 h 0을 넣었을 때. 자, 2 플러스 h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h 빼기 2 집어넣으면 4 더하니까 8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해주시면 h 제곱 2ab 4h 2h 플러스 6h 나 플러스 하면서 지워지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럼 h라는 인수를 우리가 그냥 굳이 찾지만 이렇게 약분을 시켜버리면 0 집어넣는데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나 되더라? 6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요렇게 식이 그나마 좀 간단하면 0분의 0꼴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쉬운데 만약에 이 식이 fx가요. 이렇게 기본적인 식인 다시 이 기본적인 식에서도 f'3을 구하든지 f'-1을 구하든지 f'-5를 구하든지 다 이 짓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죠. 매번 계산할 때마다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미분이 지금 우리 현재 시점에서 미분에 대한 개념이 수학에서 미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은 생활에 활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면 쓰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간단하게 만드는 녀석이 있지 않을까라고 수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수학자들은요 굉장히 게을러요.
진짜로 한평생 수학만 연구하고 하니까 막 옛날에 수학자들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수학자들은 막 수염 여기 수염이 이만큼 길어서 막 땅에 막 이렇게 막 끌려다니는 정도로 깎지도 않아요. 귀찮아서.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수학 연구하는 더 인생을 몰빵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귀찮은 걸 워낙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혹시 이런 녀석을 F'2, F'1, F'3 이렇게 만들지 말고 혹시 X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있지 않을까? 미분계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분명히 X에 관한 식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X 값이 변할 때 이 값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X에 관한 함수라고 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요 계산을 이 미분계수 정의로 한 번만 하고 난 다음에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나면 그 다음부터는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오히려 사칙연산하는 계산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도함수입니다. 그게 뭐라고? 도함수. 그러니까 도함수라는 건 이 순간 변화율을 갖다 일일이 계산하기가 뭐하니까 귀찮아서 함수화 시켜가지고 요 0분의 0꼴의 가정을 한 번만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각각의 값을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네요. 얘는 F'X라는 게 도함수인데 얘는 X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뭐 한다고? X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런 여기다 A에다 X를 집어넣는데 봐봐. 여기다 X를 집어넣을 때 X 빼기 X는 FX 빼기 FX 이상하잖아요. X를 보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정의 내릴 때는 이걸로 쓰는 게 아니라 얘로 적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는 식이 F'X는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도함수의 정의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요 X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정의 요거를 갖다 A 대신에 X를 써서 쓴 게 도함수 정의. 그래서 요거 한 번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아까 전에 F'E는 6이었고 F'E는 4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 계산을 우리는 요걸로 계산을 하면 한 번만 하면 돼. 기억해 두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X라는 점에서 F'X 도함수의 정의를 써서 H는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X 플러스 H 집어넣으면 X 플러스 H의 제곱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꼴 푸는 거야. 2 곱하기 X 플러스 H에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X제곱 X제곱 이렇게 지워질 거고 앞쪽에 2HX 플러스 H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H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2X도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이걸 H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니까 H라는 인수를 찾는 거니까 밑에는 찾았죠. 그럼 하나씩 지워놓을게요. 자 이제는 H에다 0을 집어넣는 게 거리낌이 없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얘만 빵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2x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F'X를 도함수의 정의로 2x 플러스 2라고 적어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F'1이 분명히 4였습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 되죠. F'E는 뭐였어요? 6이었잖아요. 그럼 2 집어넣으면 6이 되죠. 이렇게 한 번만 이 고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함수화를 시킨 겁니다. 미분계수에 뭐라고? X라는 점에서 함수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가 미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도함수라는 건 순간 변화율의 미분계수의 정의로 일일이 계산하는 게 뭐해서 귀찮아서 나온 거다. 그래서 함수화를 시킨 거다. 미분계수와의 함수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얘를 먼저 이해를 하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들, 이런 도함수의 정의,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꼭 선생님들은 내신에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잘 봐. 이제 fx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다 이렇게 주어지면 상관없는데 얘가 만약에 5x 4승 플러스 4x 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이것만 되더라도 이 계산을 하는 게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뭐가 그러면 함수가 복잡하면 도함수의 정의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다시 한번 리와인드를 생각해서 선생님 앞쪽에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게 활용이 되려면 공식적으로 접근이 뭐야 된다 그랬어? 쉬워야 된다 그랬다. 근데 이렇게 쉬운 계산 4차면 나중에 보면은 우리 복잡한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함수에서 이런 다항함수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계산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함수도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다. 수학자들은 너무 귀찮으니까 나온 게 뭐라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바로 미분법이다. 그러니까 다들 계산들을 보완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흐름을 봐봐. 평균 변화율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통해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증가냐 감소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점에서의 디테일한 증가 감소를 다 나타낼 수는 없잖아. 왜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에도 증가를 했다 감소를 했다 증가를 하는 요 감소하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함을 보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의 기울기나 또는 순간 변화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평균 변화의 극한 처리를 취했더니 그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 순간의 변화율, 미분계수를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분의 0꼴로 일일이 계산하는 게 뭐해서? 귀찮아서 나온 게 도함수, x라는 점에서 미분계수를 도함수의 정의로 해서 이거 요 0분의 0꼴을 한 번만 계산을 하고 나면 x에 관한 신화서 얘처럼 이렇게 숫자를 이제 1 구하면 1 대입하고 2 구하면 2 대입해서 함수값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가 복잡해지면 이 도함수의 정의도 계산하는 게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나온 게 미분법입니다. 공식화잖아. 그래서 미분법에서는 자, 얘 기억해. fx를 갖다 미분하면 f 플러스 2x 플러스 2입니다. 다시 적어줄게요. 자, 여기 이제 다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다 적어놓고 설명하다가 어느 정도 차면 멈춰놓고 뭐 하려면 필기를 해놓고 들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자, 미분법에서 우리가 공식을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fx가 x의 n승이면 자, 얘를 갖다가 x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고 할게요. 미분. 자, 미분을 하고 나면 표현을 이렇게 하죠.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과 중심들은 x에 관해서 미분했다를 dfx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fx를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미분했다 이런 표현이야. dx분의 dfx나 f라면서 똑같은데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n을 툭 떨어뜨려 놓고 와서 n 곱하기 x에 n-1승 즉 얘를 툭 떨어뜨려 놓고 차수 하나 줄여주는 게 미분법이에요. 그러면 요거 왜 나오는지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도함수의 정의로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런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굳이 지금부터 이거를 갖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고만 인지를 해놓고 도함수의 정의가 필요할 때 즉 시험 기간 뭐 한 2-3주 전에 그때 한 번씩만 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해놓을게요. 어쨌든 지금은 도함수의 정의로 얘를 이렇게 되는 이유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뭐한다? 외운다. 기본적으로 이 공식 하나 외우는 거야. 이 공식.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봐봐. x제곱 플러스 2x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미분할 건데 각각을 미분해서 더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x는 공식을 그대로 쓰면 2 툭 떨어지고 차수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1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1 툭 떨어지면 앞에 2는 상수로 그냥 곱해주고 1이 되고 x의 0승이 되는데 5의 0승은 항상 1이죠. 그래서 2x를 갖다 미분하면 그냥 2가 됩니다. 자, 아까랑 식 똑같지. 그럼 이제는 f'1은 4, f'2는 6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미분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쓰겠다는 거야. 선생님 잘못한 거 없는데 뿅뿅 울리네요.
괜히 찔리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갑자기 삐용삐용 울리면 약간 움츠러드는 게 있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뭐 세상에 뭐 굉장히 순수하고 제약이 없다 그러면 뭐 그렇지만 솔직히 살면서 가다가 길에다가 쓰레기 한 번 버린 적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랑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상하리만큼 삐용삐용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경찰차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무서워요. 그렇죠? 저만 쓰레기인가요? 네. 여러분도 굉장히 저를 약간 현장에서도 가르칠 때 보면 외롭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들 같이라 여겨지고 어차피 여기서 안 들리니까 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분법을 이용할 거니까 이 부분법에서 배우는 녀석에 대한 이제 공식으로 써가지고 이거 부분을 뭐 한다고? 공식적으로 사용을 해서 뭐 한다는 거야? 계산에 뭘 하겠다고? 용이성을 주려고 하는 거야. 계산을 쉽게 하려고 용이하게 하려고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y는 x에 n승이 있다라고 해서 얘를 미분을 하면 n이 툭 떨어지면서 x에 n-1승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y가 이렇게 c라는 녀석 상수가 있어요. 상수를 갖다가 미분을 하면 자 얘는 x의 0승이랑 똑같은 거죠. x의 0승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0이 이렇게 툭 떨어지면 빵이 될 거니까 그래서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 상수 미분하면 숫자 미분하면 0인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y는 c 곱하기 fx가 있으면 x에 관해서만 미분하기 때문에 이런 c 같은 건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y는 c 곱하기 f'(x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로 y는 fx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합차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미분을 하면 각각을 미분해서 더해주면 된다. 방금 전에 보여줬죠? 미분법의 성질입니다.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극한으로 주어졌는데 극한이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나눠져 있으면 극한이 각각을 우리가 극한을 만약에 취한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취하잖아요. 그 성질이 그대로 쓰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분도 각각 미분을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번에는 고배 미분법이 있어요. 자, 고배 미분법은 차례로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한다고 얘는? 차례로 미분. 그냥 애문데 왜 그런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차례로 미분.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버려 두시고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사실 합성함수의 미분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합니다. 자, y 프라임. 자, 합성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그러면 봐봐,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겉에 미분을 해요. 그러면 겉에 미분을 하면 손바닥으로 가려놓으니까 얘 그대로 써져야겠죠? 이게 겉미분이야. 거기다가 곱하기 속미분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미분, 속미분. 자, 요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사실 나중에는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요 두 개만 좀 생각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얘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면 저절로 이 공식들이 떠오르고 저는 이 미분 계산을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적분은 그래도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미분 계산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세 개만. 이해하셨죠? 물론 다 기억해야죠.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균 변화라는 건 우리 미분이라는 거는 왜 배우냐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운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서 증가냐 감소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울기가 바로 그 그래프의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나 기울기 같은 말입니다. 이게 양수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수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되겠다. 이게 x값의 변화라는 거네, y값의 변화라는 거. 그걸 a,f라고 주고 한 점을 b,fb라고 주면 b-a분의 fb-a라는 요 기울기 변화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변화라고 표현할 때 a에서 h만큼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A, FA와 A 플러스 H, FA 플러스 H니까 FA 플러스 H 빼기 FA를 H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끔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시고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딱 보면 보여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순간 변화율인데 그 점에서요. 이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만으로는 이 곡선에 대한 변화율을 갖다가 증가감소를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혹시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이 나타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 변화량은 이쪽으로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점을 1로 보내든지 이 점을 1로 보내든지 하면 되죠. 그럼 얘를 1로 보냈을 때 그 변화량을 0으로 만드는데 그게 하는 역할이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극한을 표현해봤더니 즉 평균 변화에다 극한을 씌웠더니 그 점에서의 즉 A라는 점에서 순간 변화이면 F'A라는 기호라고 쓰고 그걸 우리는 F'A라고 읽고 해석을 할 때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에 두 가지 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때 순간 변화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F'1을 구하라, F'2를 구하라, F'3을 구하라 이럴 때마다 계속 극한의 정의를 써야 되잖아요. 계산이 장난이라고 장난이 아니라고. 뭐 이거 혹시 함수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즉 x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만들어 두면 그게 x에 관한 식이 나오니까 x에 관한 함수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 도함수라고 한다고.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는 리미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h를 0으로 볼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게 F'X예요. 그럼 x에 관한 식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F'1을 구하면 x가 1 집어넣고 F'2 구하면 2 집어넣고 3 구하면 3 집어넣고 4 구하면 4 집어넣고 F' 임승 구하면 임승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함수가 만약에 복잡하면 도함수의 정의도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우는 게 미분법 공식인데 우리는 x의 n승을 미분하면 n이 툭 떨어지면서 nx의 차수 하나 떨어진 n-1 이렇게 그냥 미분하는 것만 외워놓으시면 미분법의 성질인 합, 차, 곱, 합성함수의 미분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공식들, 모든 것들을 미분으로 계산하기가 이제 쉬워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아까 정의 내용이에요. 요걸 일단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 가능성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뭘 배울 거냐면 이따가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예제들 풀면서 로피탈의 정리를 좀 알려줄 건데 로피탈의 정리는 실제로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는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교과 과정에 없는 건데 이걸 왜 알려주냐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초, 40초 걸릴 거를 5초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몇 배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남들도 다 배울 겁니다. 그 우리만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거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한 다스로 정리하면서 바이블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이것만 적어놓고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면 선생님이 그동안에 막 떠들었던 요 표현들이 그 바이블이라는 책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건데 그걸 선생님이 중요한 요소와 요인 부분들만 따서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근데 그걸 스토리화 시켜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쓴 것만 보면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암기하게 된다. 개념은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지 그냥 암기만 하면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암기는 결국 언젠가 휘발성으로 빠집니다. 결국은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놓고 4번, 5번, 6번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좀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당장 그냥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해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안 할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학원은 계속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해. 그러면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 말했던 거 지키잖아요? 그럼 자기가 나오면서 좀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안 합니다. 희한해요.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예제 문제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예제 3번까지만 풀 거예요. 조금만 으쌰으쌰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 네, 잘 쉬다 오셨나요? 네, 지금 이제 예제 바이블 몇 페이지야? 100페이지의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들 정리 반복 한 5번 이상 정도는 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래요. 그래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 1번부터 먼저 보면, 자, 이차함수 fx가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에 대하여 다음 무릎에 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1번, 자,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를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평균 변화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우리가 인지하면 되죠. 자, 평균 변화율의 정의 뭐였죠?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자, 두 점을 갖다가 얘는 a, fa라고 보시는 거고 얘는 b, fb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b-a분의 fb -fa 이걸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b-a분의 b를 집어넣으면 pb제곱 플러스 qb 플러스 r 빼기 pa제곱 플러스 qa 플러스 r을 갖다가 뭐 해주시면 됩니까? 빼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보면 rr은 똑같은 거니까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p로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b-a b 플러스 a, q로 묶어주면 b-a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b-a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거 이렇게 지우신 다음에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보면 p b 플러스 a 플러스 q다 이렇게 정리해요. 이게 평균 변화인데 이게 뭐라 그랬냐면 x는 c에서의 두 번째 x는 c에서의 미분계에서 f'c가 평균 변화가 같다 그랬어요. 즉 이 값과 이 값이 같다 그랬어. 그러면 x는 c라는 점에서 미분계에서의 정의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공식을 배웠잖아요. 미분법을. 그러면 그냥 바로 f'x를 미분 공식으로 구합니다. 자, 이 그대로 쭉 떨어지면서 2px가 될 거고, 그다음 qx 1승 떨어지면서 0 되니까 사라지면서 q 될 거고, 상수항은 미분하면 빵 된다 그랬죠? 왜냐면 x의 연승이니까 0이 툭 떨어지면 0 곱하기 5니까 지워질 거야. 이 값이 여기다가 c를 집어넣었을 때가 미분계였어요. 그럼 2pc 플러스 q인데 이 값이랑 얘랑 뭐 하다는 얘기야? 지금 같다라는 거야.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뭐 하다고? 같다. 그러면 qq 지워주시고 뭐라 그랬냐면 c를 a, b에 관한 식으로 구하라. 그러면 c는 정리를 하면 a, b에 관한 식이 된다 그랬으니까 c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보고 이 pc는 p 곱하기 b 플러스 a라고 두고 pp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p는 0이 아닌 수인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2차 함수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2차 함수면 최고창이 0이 아니어야지 2차식이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막 나눠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때 2로 나눠주시면 c는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너 공식 쓸 수 있니? 뭐 요 정도에 관련된 문제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숫자 바꾸기 1번과 2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자기주도 할 때 풀면 되는 거고, 1-3번 볼게요. 개념을 넓힌 건데 어떻게 넓혔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 자, 함수 fx가 주어진 거야. fx. 자,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하여 x의 값이 1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예요. 이렇게 주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놨냐면 K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써져 있는 내용들을 써보면 정의를 그대로 평균 변화 정의를 쓰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쓰면 되죠? K는, 자, 얘는 1에서부터 4까지 평균 변화인데 평균 변화를 뭐라 했다고? X값의 변화란 거네, Y값의 변화야.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길이. 그러면은 1,f1 그 다음에 4,f4라는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죠. 그럼 x값의 변화량은 4 빼기 1분의 f4 빼기 f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3분의 4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21이에요. 1 집어넣으면 3이 돼서 얘는 6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k 값이 6임을 찾은 거야. 근데 뭐라고 주어졌냐면 두 번째 조건이 리미트 x를 c로 보냈을 때 x-c분의 fx 빼기 fc가 k인 6과 같다라고 했을 때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하라. 위에는 f'c라는 녀석과 평균 변환이 같다고 주어졌고 여기서는 요 표현이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즉 봐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c,fc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얘는 움직이는 거니까 x, fx라고 두면 여기까지 해석이 뭡니까? 여기까지 해석이? 여기까지 해석이? 두 점 사이의 평균면은 이 기울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거를 x를 뭐 한다고? c로 보냈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나왔고 0분의 0꼴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극한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의 관점으로 보면 f'(c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거를 한 번씩만 얘를 갖다 이쪽으로 옮겨보세요. 옮겨. 그러면 막 가다 보면 여기서 기울기가 나올 거야. 아, 저 표현이 f'(c구나)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그걸 말로 표현해주고 얘는 식으로 주어진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f'(c인지를 빨리 해석하는 개념 공부가 돼야 된다. 그럼 f'C는 다시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해서 푸는 게 빠르다 그랬어?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한다고? 차수 툭 떨어지고 차수 하나 줄이고 1 툭 떨어지고 차수 x에 0승되면 1이고 상수항 미분하면 빵이 나죠. 저기다가 c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 값과 6이 똑같다 라고 해서 c 값은 2분의 5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의 강점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특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맙시다. 자, 하지 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제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을 보면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는 건 그냥 f'a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1번 문제 보시면 리미트 x를 a 빼기 1로 보냈을 때 x-a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의 x 플러스 1 빼기 f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f'a랑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니라는 건 우리가 배운 게 뭐밖에 없습니다. 요 f'a라는 표현의 미분계수의 정의밖에 안 배웠으니까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x-a분의 이렇게 평균 변화 두 점인 사이의 변화율이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거기다가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곱한 거랑 지금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표현과 똑같네. 그럼 일단은 봐봐. 여기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게 여기 지금 x는 a로 보낸다는 표현이 일단 보이니까 여기도 x는 a로 보내는 표현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x가 지금 a-니까 얘를 x 플러스 1을 만약에 내가 a라고 즉 뭐라고? t라고 예를 들어서 치환을 하면 t라고 치환하면 자 x 대신에 a-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x 대신에 a-1을 보내면 a-1을 집어넣으면 t는 어디로 가죠? a로 가죠. 그래서 치환을 하시는 거. 왜냐면 뭐가 나왔으니까? 합성이 나왔으니까 합성을 얘를 빨리 t라고 치환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치환은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바꿔서 리미트 t는 a로 보냈을 때 x 자리에다가 t 플러스 1을 t-1을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다 t-1을 집어넣고 t-1 빼기 a에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ft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밑에 필요한 게 t-a인데 얘가 뭡니까? 1의 제곱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하나는 뭐 해주고 더해주고 그럼 얘랑 더해주면 t-2 빼기 a가 되고 하나는 얘에서 얘를 빼줄 거예요. 자, 더해주면 플러스 1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네 둘이 더하면 2가 아니라 t-a가 되네. 그리고 얘를 빼주면 t-2의 빼기 a가 되는 거죠. 이것분의 ft 빼기 f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뭐 할 거라고? t를 a라고 보낼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tt, 여기다가 이렇게 tt 쓴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쓰면 얘랑 같아요. 얘랑 같고 t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가 같네. 증명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너 미분계수의 정의 알고 있어? 이 정도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로피탈의 정리로 다 풀 거예요.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풀면 진짜 빨리 풉니다. 지금은 꽤 복잡하게 문제를 풀었지만 로피탈의 정리를 풀면 금방 푼다는 거. 금방. 어렵지 않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를 갖다가 a로 보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푼에 이번엔 afx 빼기 xfa가 있어요. 자, 이 값이 2분의 1에 곱하기 f 프라임 a 마이너스 a분의 fa랑 같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쪽이 극한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도 배운 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식을 변형시키든 이쪽을 변형시키든 이쪽을 변형시키든 똑같거든요. 근데 위에서 이쪽을 변형시킨 걸 했으니까 이번에서는 이쪽을 바뀌는 걸 해볼게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이 녀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f 플라임 a라는 녀석의 미분계수의 정의는 x-a분의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fx 빼기 fa가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 보면은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x-a 곱하기 x 플러스 a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인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fx 빼기 fa가 필요한 거니까 식을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fx 빼기 fa를 필요하려면 fa를 하나 빼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a로 묶어주면 fx 빼기 fa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빼줬으니까 하나는 이렇게 뭐해? 더해주면 똑같은 값을 빼주고 더해준 거니까 0으로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얘를 a로 묶어준 상태에서 fx 빼기 fa 그리고 여기 뒤쪽은 fa가 공통이 있으니까 fa를 묶어주고 마이너스 씌워준 다음에 그럼 얘는 x가 남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a가 남을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리미트 x를 a로. 그러면 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자, 빼기를 지금 나눴으면 나눠주고 있으니까 이쪽 나누고 빼고 이쪽 나누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요 부분이 담당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fx 빼기 fa가 f 플라임 a의 정의잖아요. 적어놓고 a 집어넣으면 2a분의 a만 남죠? 그럼 2분의 1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빼기. 이번에 이쪽 보면 x-x- 인수 정리하고 그러니까 영분해하고 푼다는 거죠. a 집어넣으면 2a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fa가 돼서 2분의 1로 묶어주면 얘가 나오네요. 그래서 너 미분계수의 정의할 수 있니? 이 정도입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제대로 내용들을 정리를 똑바로 해주시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2-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2-3번으로 넘어갈게요. 똑같이 푸는 겁니다. 자 2-3번을 보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x제곱은 4분의 그 다음에 f에 x 플러스 1 빼기 자 제가 로피탈의 정리 설명하면서 요 다음번에 요거 똑같은 거 풀 거거든요. 그때 얼마나 쉽게 푸는지 볼 겁니다. 지금은 처음 뵌 거니까 정석대로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확인하는데 일단은 극한이 주어졌어요. 그래 놓고 이런 값들을 구하래. 그러면 F3이나 F'3을 구하라는 건 F3이나 F'3 자체가 미지수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fx를 구해서 x에다 3이나 F'X를 구해서 3을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앞쪽에서 이 구조, 이 극한값의 정의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꼴을 보는 겁니다. 그럼 2를 집어넣은 밑에가 뭐가 되니까? 0이 될 거니까 얘가 이 값으로 수렴을 했다는 건 위에도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F3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라는 걸 알 수 있지. 아, 그럼 이 값이 5네. 그러면 여기서 결정이 딱 나는 거야. 아, fx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자체가 미지수구나 라고 한 다음에 결국 이 표현을 저기서 미분계수의 정의로 찾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빨리 F3이 5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나는 f의 x 플러스 1 빼기 뭐라고 쓰면 돼요? f3이라고 쓰면 되죠. 5 대신에 이 값이 3인 거야. 그쵸? 그러면 f'3이라는 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면 리미트 x를 3으로 보냈을 때 x-3분의 fx 빼기 f3 이 꼴을 찾으라는 겁니다. 저기서. 그럼 중요한 건 얘는 x는 3으로 가고 얘는 x는 2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나왔어요? 합성이 나왔잖아요. 그럼 빨리 x 플러스 1은 t라고 치환을 하고 x가 2로 보내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t는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가면서 리미트 t를 갖다가 3으로 옮기는 치환을 해주셔야 돼요. 합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x 자리에다 빨리 t-1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 다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t-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쟤는 ft 빼기 f3이 됩니다. 자,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얘는 인수분해하면 되죠? 왜냐면 t에다 3 집어넣으면 빵 되는 거니까 t-3이나 인수를 찾으면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뭐 해주고 더해주시고 하나는 빼주시고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앞쪽에 리미트 t는 3으로 보냈을 때 요런 구조가 바로 뭐야? 얘랑 똑같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f'3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4분의가 떨어질 건데 이 값이 3이라고 해서 f'3은 곱해주면 12가 돼서 둘이 더하면 17이 되겠다.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에다가 그냥 합성을 쓴 것 뿐입니다. 치환해서 풀면 똑같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예제 3번으로 갈게요. 이런 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만큼 식 정리를 똑바로 하고 아 저렇게 바로바로 F'A라든지 F'E라든지를 갖다 미분계수 정의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 이번에는 이제 예제 3번인데 예제 3번은 미분계수의 정의의 또 다른 표현, 변화율로 주어진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야. 그렇게도 식을 정리할 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미분계수 정의 표현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x-a분의 fx 빼기 fa 리미트 x의 1을 보내는 F'A를 리미트 h를 0으로 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식을 외울 때 그냥 개념 공부를 할 때 막 그걸 다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냥 F'A라는 것들을 한 문제 풀 때마다 귀찮지만 이거를 손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썼었어요. 이렇게 이게 나는 가장 잘 외워지더라고. 따로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이게 버벅거림이 없을 때까지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머뭇거리면서 쓰지 않을 때까지 계속 써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요 앞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1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F'A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이러는 거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 마이너스 h가 2F'A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F'A라는 건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에서 A, FA가 필요한 거니까 일단 요 앞에 있는 구조로 봤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이너스 FA가 필요하죠. 그래야 이 구조가 나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쓰잘데기 없이 저런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FA를 더해주면 일단 식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리미트 H를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다시 쓸게.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어. 더하기, 극한은 더하기 빼기 쪼갤 수가 있죠. 왜냐면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줬다고 생각하면 H분의 F의 A-H의 빼기 F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앞쪽에 있는 표현은 봐봐. 얘는 y값의 변화량이 FA 플러스 H, FA라고 했으면 x값의 변화량은 여기 써있는 A 플러스 H 이게 A 플러스 H에서 빼기 A라는 거야. 그래서 H가 되는 거죠. 평균 변화량을 극한했습니다. 다시 한번 A, FA라는 점과 A 플러스 H, FA 플러스 H라는 두 점 사이의 변화율을 요 사이의 변화를 0으로 만들면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기울기가 된다 그랬어.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쪽은 F 플라임 A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건데 봐봐. 얘는 A, FA고 얘는 A-H, FA-H. 그럼 Y값의 변화량이 얘라고 한다면 X값의 변화량들은 얘가 되잖아. 그 변화량을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A-H에서 A를 빼주면 뭐가 됩니까? A-H에서 A를 빼주면 마이너스 H가 X값의 변화량인데 H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여기를 마이너스를 만들고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보내면 어디로 간다고? A로 다가가는 거니까 얘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F 플라임 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해서 EF 플라임 A다 이렇게 푸는 거죠. 봐봐.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풀려면은 상당히 조금 까다로워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쵸? 근데 나중에 로피탈의 정리 쓰면 이게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드하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이 쓰는 거 팁 하나만 얘기해주면 저는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얍인데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좀 빨리 풀기 위해서 봐봐. 그냥 이런 두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하나는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고 하나는 A-H, F A-H입니다. 그럼 이게 Y값의 변화량이니까 X값의 변화량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돼? EH가 되니까 EH 만들어 놓고 여기 2라고 쓴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변화량을 맞췄으니까 H를 0으로 보면 A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F 플라임 A구나 이렇게 바로 써요 그냥. 그래서 EF 플라임 A네 이렇게 구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좀 정의를 제대로 쓸 때는 저게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 때나 쓰는 거지 별로 그렇게 옳지는 않다. 따라하실 분들만 따라하세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MH 빼기 F의 A-NH 이 값이 M 플러스 N의 F 플라임 A랑 똑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다고? 위에서 자, 얘가 Y값의 변화량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점들이 S값의 변화량이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A 플러스 MH에서 빼기 A-NH를 이렇게 빼주면 A는 똑같이 지워줄 거고 마만 플러스니까 M 플러스 N의 H가 X값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M 플러스 N을 변화량을 맞춰주고 여기다가 M 플러스 N 이렇게 곱해주면 그때 H 이제 변화가 왔으니까 H를 0을 보내면 A로 다가가니까 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게 그래프랑 머릿속에 같이 정리가 되면 얘가 0으로 갈 때 결국 A라는 점으로 가는구나. 그럼 얘는 F 플라임 A라는 점의 순간 변화 이걸 인지할 수 있다. 그럼 앞에 M 플러스 N 있으니까 얘가 나오잖아. 성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서술형 갔을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풀어야 돼. 변화량을 맞춰줘야 돼. 따로 나눠서.
자, 마지막 문제 3-3번을 보도록 할게요. 3-3번. 자, 요런 거 풀 때 이제 제대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연속함수 fx에 대해 보기에서 오는 거. 자, 일단은 연속이라는 표현을 줬어요. fx가.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fx는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극한값 이것과 이거는 항상 a가 모든 간에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인지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기억을 볼게요. 자, 옳은 것만 인내를 볼래. 그럼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가 0이면 f 플라임 1은 0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건 앞쪽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fx가 뭔지를 모르고 연속함수인 것밖에 모르니까 f 플라임 1이라는 0을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표현할 때 이 녀석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녀석 f 플라임 1이라는 녀석은 지금 변화량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런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극한이 주어서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 했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꼴을 보라 했죠. 그럼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위에도 0을 집어넣으면 f1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다 0을 집어넣을 때 이 값이 f1과 똑같다라는 녀석이 이 구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연속이니까. 즉 연속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을 때 극한값이 함수값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위에도 f1은 모임을 알아낼 수 있어요? 0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리미트 h를 0이라고 했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고 f1이 0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f1을 빼줘도 상관이 없네요. 0값을 빼준 거. 그 값이 0인 거야. 그럼 이제 이 표현이 뭐라고? 여기 표현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뭐가 되는 거야? 성립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 이해하고 있니?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니은은 뭐라고 적었냐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2h분의 f의 h 빼기 f의 마이너스 h 이 값이 0이면 f 플라임은 0은 얼마가 된다? 0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잘 봐. 자, 얘도 만약에 기억과 똑같은 구조로 푼다면 fx가 뭔지를 모르고 연속인 함수만 아는 거니까 f 플라임 0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그쵸? f의 0 플러스 h 빼기 f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f 플라임 0이에요. 즉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만들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h에다 0을 주면 밑에가 빵이니까 위에도 0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로 f0 빼기 f0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f0 값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f0 빼기 f0이 0인 것만 알고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f0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결국은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2h분의 자, 이 꼴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풀었던 거는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에서 얘 뺀 거에 변화량이 얘랑 맞춰져가지고 그냥 얘는 f 플라임 0이다라고 봐도 되거든. 그쵸? 근데 얘는 연속 함수라고 했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안 나왔어. 요거는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조금 배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바이블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을 지금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FH에 빼기 F0을 했어요. 근데 F형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빼기 0을 했으면 여기다 빼기 F0을 했으면 플러스 F0을 하면 변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이번엔 2H분의 자 마이너스 묶어줬으니까 F의 마이너스 H에 빼기 F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자 H를 만약에 0으로 보냈어?
근데 얘가 만약에 0으로 보냈을 때 요 부분은 만약에 우미분계수라고 하면 0보다 조금 큰 우극한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는 h 빼기 0분의 h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요 표현은 2분의 1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그러면 h 빼기 0분의 h 0이니까 얘는 f 플라임 0인데 얘가 0보다 조금 크니까 0보다 조금 큰 데에서의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때 얘는 마이너스 h에서 0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고 여기다 플러스를 달 거예요. 그래 놓고 얘도 우극한을 비교를 하면 0보다 조금 큰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얘는 변화량이 이제 마이너스 h로 바꿔주면서 2분의 1이 될 거니까 2분의 1에 f 플라임에 0이긴 0인데 0보다 조금 큰 값을 주면 앞에 마이너스 있다 보니까 0보다 조금 작아져요. 그래서 f 플라임 0보다 조금 작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게 0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이 만약에 똑같은 상태라면 이 값과 만약에 똑같아요. 이렇게 둘이 값이 똑같아? 그러면 더해져서 빵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은 값이니까 얘는 그냥 여기도 0, 여기도 0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f 플라임 0이 빵이 돼서 이게 성립이 돼요. 근데 연속이라 그랬지 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절대값 x 같은 거 이렇게 절대값 x에서 보면 얘보다 조금 작을 때는 기울기가 얘고 얘보다 조금 클 때는 기울기가 얘거든요. 이게 연속인데 여기서의 우미분계수는 0보다 조금 큰 데에서 y는 x 미분해보세요. 얘 미분하면 1이잖아. 여기서 기울기 1이야. 0보다 조금 작은 데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더해서 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f 플라임 0이 0이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미분 가능성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선생님이 미분 가능성을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죠. 얘는 0보다 조금 클 때의 미분계수나 0보다 조금 작을 때의 미분계수 표현이 가능한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다 그러면 부호가 만약 반대면 얘가 0에서 0이라는 거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0에서 미분계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충분히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디귿을 다시 보면 자, 니은에서 보니까 니은에서 봐봐. 니은에서 절대값 x, y는 절대값 여기다가 y는 절대값 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얘는 y는 x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가 돼서 0보다 조금 큰 데에서 기울기가 플러스고 여기 조금 작은 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 점에서는 기울기가 여기 점에서 기울기를 얘를 말할 거야 얘를 말할 거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첨점, 뾰족점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대충 알아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 오케이? 인지를 했죠? 그럼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뭐라 했냐면 fx가 절대값 x-1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이 절대값 x가 x-1이 됐다는 거 x축으로 1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낼 거야. 그럼 1에서 이렇게 첨점이 생기는 거야. 그럼 1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0에서의 우리가 미분 볼게. 0에서 0 집어넣을 때 여기점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그냥 얘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이 식이 뭐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얘 그냥 미분해봐.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는 다 마이너스 1인 거야. 즉 0에서의 기울기는 존재한다. 미분계수. 하지만 요 점에서는 여건지 아니면 1과 조금 큰 데서 오는 요 기울기인지를 해석을 못하니까 이런 첨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어쨌든 이 fx는 x는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다. 근데 뭘 구하냐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더니 2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 마이너스 h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거이면 얘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빨리 써야 돼.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상태에서는 얘에서 얘 뺀 거에 변화량을 맞춰서 푸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1과 제곱 클 때 여기 점에서는 우리가 미분 볼게. 0에서 0 집어넣을 때 여기점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그냥 얘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이 식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우극한 장학한 나눠야 돼요. 그러면 h가 0으로 보냈을 때 얘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플러스 f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2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마이너스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2h분의 f의 1 마이너스 h 빼기 f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얘에서 얘 뺀 게 마이너스 h라는 변수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만들어 놓고 자 요게 뭐라 그랬어 요게 f 플라이 1이라 그랬죠. 근데 2분의 1에 f 플라이 1이라고 썼대. 근데 잘 봐 여기서 만약에 우극한을 집어넣으면 0보다 조금 큰 값을 주니까 여기다 1보다 조금 크다라고 하는 거야. 1보다 조금 큰 데에서 기울기 이거예요. 얼마였어? 1이었죠. 그럼 이 값이 1이 되는 거야. 잘 봐. 똑같이 플러스의 리미트 h를 0보다 조금 큰 값을 주면 여기다 0보다 조금 크게 하면 1보다 조금 작아요. 그럼 1보다 조금 작을 때는 요 기울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f 플라이 1보다 조금 작은 값이 돼요. 2분의 1. 그 두 개를 뭐 해준 거야 이렇게? 더해준 거야. 그럼 얘는 1이었고 얘는 뭐였다고? 마이너스 1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0이 되겠죠. 자 자극하면 해도 마찬가지야. 자극하면 1보다 조금 작은 녀석이 되니까 이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때는 0보다 조금 작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1보다 조금 커지니까 이때는 플러스가 돼서 둘이 어쨌든 부호가 반대잖아요. 더하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와야 얘랑 얘를 뺐을 때 2h가 돼서 2h네 하고 얘를 뭐로 볼 수 있다고? f 플라이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에서 미분계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저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앞에 예제 같은 경우는 존재했었으니까 그냥 얘가 S값의 변화량이고 그걸 맞춰주면 1에서의 미분계에서 존재하니까 이대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사실 제대로 원리대로 풀면 이렇게 우 미분계에서 자아 미분계에서 표현되는 식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요 정도의 차이인데 요거를 미분 가능성을 배우고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배우면 금방 풉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 여기까지 문제를 자기도 문제를 올려둘 테니까 이거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월 31일 월요일 고2 수투 우리 정규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